안녕하세요. 2024 교육 포털 시스템 수업 지원 콘텐츠 개발 에듀테크를 활용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11번째 시간 학생용 생성형 AI와 함께 챗봇 만들어 활용하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학생용 생성형 AI와 함께 챗봇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에듀테크 유형 중 창작 도구에 해당하는 학생용 생성형 AI를 직접 활용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핵심 역량 중 디지털 활용 능력과 창작 및 혁신 역량을 기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네 가지 유형 중에 창작 도구에 해당되는 생성형 AI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디지털 활용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목적은 저희가 학생용 생성형 AI를 직접 만들어 그것을 활용하여 챗봇을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순서는 생성형 AI를 살펴보고 학생용 생성형 AI가 뭔지 한번 알아본 후에 직접 적용해보고 그것을 적용할 때 지켜야 할 디지털 시민의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성형 AI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생성형 AI라고 하면은 챗GPT로 대표가 됩니다. 모두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생성형 AI의 등장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모두가 알고 계시는 이 챗GPT는 지금도 가장 뛰어난 생성형 AI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퀴즈를 만들거나 할 때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챗GPT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이 방법은 성인에게는 적합한 방법이지만 학교에서 활용할 경우에는 연령 정책과 충돌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만 13세 미만의 아동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 13세 미만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챗GPT는 학교에서 활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생성형 인공지능 역시도 교육적 문제인 코파 규정 등으로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고 현재 연령 제한을 특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한국의 리튼 정도만 만 13세 미만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튼 역시도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며 이것은 이제 학교에서 자체 가정통신문 혹은 직접 보호자 동의를 통해서 학교에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생성형 AI를 학교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정말 챗봇을 만들어 사용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보면은 일단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리튼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미조라고 하는 이제 학생의 연령을 고려한 교육용 챗봇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 정책이 허용하는 생성형 AI를 특히 만 13세 미만이 속해져 있는 학교에서는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용 생성형 AI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미조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미조 같은 경우는 교육 분야에서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인공지능 챗봇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지만은 교육적 가이드를 가지고 이제 파인 튜닝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서 직접 활용하는데 연령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미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특히 회원가입을 하실 때는 구글 계정으로 가입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가입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최근에는 보통 태블릿 PC나 혹은 크롬북 등을 많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그 내부에 있는 구글 계정을 이용하면 가입이 훨씬 수월하게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회원가입 시 여러 설문이 있는데요. 선생님의 경우는 티처 혹은 이제 학생의 경우는 스튜던트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밖에 회원가입 설문을 적절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모두 이렇게 로그인이 되게 되면은 이제 이런 화면으로 들어와서 바로 챗봇이 제작이 가능합니다. 챗봇은 오른쪽 상단에 빌드어 챗봇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챗봇이 제작 가능하고요. 챗봇 제작 시 생성형 AI를 활용하지만은 교육용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챗봇 제작 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 모드와 AI 제너레이티드 모드가 있는데요. 커스텀 모드는 선생님이 직접 프롬프트를 직접 작성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AI 제너레이티드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프롬프트를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AI 제너레이티드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러닝 오브젝트의 경우는 학습 목표를 작성합니다. 한글로 작성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글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혹시 영어가 불편하신 선생님께서는 크롬이나 혹은 엣지에서 번역 기능을 이용하여 한글로 변환하여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레이드 레벨에서 사용 학년을 선택하시고요. 그래서 작성 후에 Get Ideas를 눌러주시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보고 내가 더 이상 수정할 것이 없다 하면은 이걸 가지고 챗봇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챗봇을 생성할 때는 AI 활용 지침 같은 경우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때 이 활용 지침을 교사가 만들기 전에 챗봇을 만들기 전에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생성된 챗봇의 설정 역시도 뭐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줬다고 해서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거는 수정을 하셔서 활용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챗봇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스타트 챗을 눌러서 챗봇의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현재 이제 수학 문제 분수 덧셈 퀴즈를 낼 수 있는 챗봇을 만들었는데 이제 분수 덧셈 퀴즈에 오신 걸 환영한다라고 나와서 이에 필요한 문장제 문제를 좀 만들어 달라 하니까 저렇게 바로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성이 되었으면 이것을 직접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퍼블리시를 누르셔서 공개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프라이빗라고 하면은 정말 개인적인 공개,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만 공개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퍼블릭은 전체 공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공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프라이빗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컨펌 누르게 되면 챗봇이 사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제작된 챗봇은 이제 내 챗봇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활용한 요 챗봇을 뉴 세션을 통하여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 세션 그리고 쉐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바로 공유를 가능하고요. 이 챗봇의 장점이 공유를 하게 되면은 학생들은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과정 없이도 바로 이제 교사가 제공한 챗봇으로 들어와서 해당 챗봇을 활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뉴 세션을 할 때 이제 작동 확인해서 문제가 없으면 런치를 누르셔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복사하셔서 이 코드를 주시면 되고요. URL이나 혹은 QR로 챗봇 접속을 안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학생 입장에서 해당 URL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화면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적고 스타트 세션 누르면 해당 챗봇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 챗봇에 이렇게 접속을 하면 똑같이 교사가 아까 테스트했던 챗봇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 역시도 문제를 만들거나 이제 수학 연습을 하기 위해서 문장제 문제를 내줘라고 하면은 문장제 문제를 출제해 주게 됩니다. 사용하다가 챗봇 구동을 멈추고 싶을 때는 오른쪽 상단에 End Session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챗봇 구동이 멈추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교육용 생성형 AI 챗봇 제작 프로그램 미조는 왜 교육용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또 하나 아실 수가 있는데요. 교사가 학생의 접속 기록 및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학생들이 챗봇을 이용하였다면 해당 대화 내용을 바로 확인을 해서 올바르게 AI를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한 목록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형 생성형 AI를 직접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는 과정은 이제 동일하게 가겠습니다. 챗봇을 활용하여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학습 문제를 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낼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내가 원하는 문제 그리고 그 내가 연습을 하기 위해 내가 취약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챗봇에 직접 물어봐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는 해당 문제를 직접 제작을 하기가 번거로울 때 챗봇을 이용하여 문제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를 만든 다음에 저희가 앞선 3차 시에서 학습했던 퀴즈형 에듀테크의 챗봇에서 출제한 문제로 퀴즈를 만들어서 출제하게 되면은 이제 바로 우리가 퀴즈를 풀면서 학생들에게 이제 정리 활동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퀴즈형 에듀테크는 꼭 화면에서 보이는 퀴즈에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편하신 퀴즈형 에듀테크가 있다면 뭐 띵커벨이나 멘티미터 어떤 것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참여 주소 고객은 학급 SNS나 LMS나 혹은 패들렛 같은 보드형 에듀테크를 활용하신다면 수월하게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된 문제를 모둠별로 돌아가면서 퀴즈를 진행하고요. 또 정리 활동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활동을 정리하면서 이제 퀴즈행 같은 경우는 이제 워드 클라우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오늘 활동을 정리하며 마무리할 수도 있고요. 멘티미터 역시도 이제 워드 클라우드 기능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드 클라우드 기능을 활용하는 것은 필수는 아니고요. 퀴즈형 에듀테크 안에 있는 기능 어떤 것이든 활용을 하셔서 활동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 지켜야 할 디지털 시민의식이 있습니다. 일단 생성형 AI의 경우는 거짓 정보를 출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사실만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거짓을 그럴싸한 사실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챗봇 탈옥입니다. 특히나 방금 만들었던 챗봇의 경우는 물론 교육용 설계, 교육용 가이드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전하지만은 이게 어떤 허점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부러 탈옥을 하기 위해서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교육을 통해서 챗봇 탈옥을 하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남용인 범죄 악용입니다. 워낙 발전 속도가 빠른 생성형 AI다 보니 오남용 및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진이나 이야기를 만들어서 거짓을 사실로 둔갑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되며 이 사진 혹은 이런 영상 같은 것이 정말 현실과 진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저작권 문제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정보나 그림 등이 많다 보니 아직 저작권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성인공지능을 통하여 제작된 자료는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고요. 이것은 점차 문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의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향성입니다. 학습을 하는 생성형 AI는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전한 교육적 설계에 의한 생성형 AI에 활용된 챗봇이지만 이런 편향성도 반드시 알 필요가 있으므로 이런 정보 역시도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